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지금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절실해졌습니다. 그중 행복주택 사업이지. 지금까지는 외곽 지역 위주로 공급되고 있었는데 지하철 초역세권인 시청 앞에 행복주택이 만들어질 거다 해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축소되고 수정되다가 결국 올스톱 됐었는데 장기 표류됐던 사업이 돌아 다시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힘들게 돌아온 만큼 꼭 제대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시의회 이현 해양교통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현 이현입니다. 예, 이 수정을 거듭해가지고 3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결국 원안대로 추진이 됐는데 네네. 추진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요? 우선 이제 처음에 이제 16년 2월에 요 행복주택에 대한 그런 결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18년 12월에 착공 시효를 마치고 이제 공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19년 3월이 돼서 이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뭐 주민들이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들이 막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 보니까 이제 8월쯤 돼서 이제 조정 방침이 발표를 하게 됐고 원래는 1단지에 그 692세대가 들어서기로 했었는데 88세대를 줄이는 대신에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취지에 너무 안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제 TF도 운영을 하고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에서도 이제 의원님들 다 같이 모여서 이거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제 의견을 모으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까지 열었어요, 이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저희가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고수를 했고 또 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2020년 10월부터 그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진행이 돼서 이제 8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용역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토론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지난 7월 19일에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 토론회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선 이제 행복주택 공급의 타당성은 있으나 뭐 민원 부분도 제기를 하시거나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취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조속한 사업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또 부산시에서는 또 공공기관 이전이 그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이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고민해보겠다는 답변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뭐 IT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건강센터, 뭐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거를 지역과 어떻게 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좀 면밀한 검토가 없이 사업을 중단한 측면이 없지 않다. 오전 시장 때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의회에서 좀 더 일찍 나섰다면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당시에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그때 빨리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좀 반발하고 시의회에서 좀 더 밀어붙였으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도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때 바로 저희는 움직임을 취했었습니다. 아까 그래요? 처음에 질문했을 때 TF 구상하고 했던 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그거가 발표난 직후에 저희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이거 안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고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용역을 이제 예산에 넣게 돼서 그래서 용역이 진행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인지한 시점부터 최대한 다양한 움직임을 했었고 단지 뭐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경우에 그걸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소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도 이제 그 원래의 취지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때 있었던 민원들이 이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완전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용역 결과를 보면은 그 연산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하는 대안을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이걸로 절충점은 어느 정도는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는 그 공공시설이 들어가면서 1800세대가 원래였는데 거기서 이제 줄이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 예. 행복주택이 들어가야 되는 그 세대수를 줄여서 거기에 공공 그런 그 시설들을 올리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예. 행복주택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것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은 거라서 어느 정도는 절충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복주택이 이때만 해도 조금 완성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했던 부분이 네. 없지 않아서 인식에 좀 바뀐 게 있는 건지 실제로 뭐 네네. 민원의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좀 느껴지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그 소리 조금만 크게 예, 나. 아,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네. 반발했던 지역 주민들이 네. 글쎄요. 주민센터 하나 들어온다고 오케이 들어와도 돼 이렇게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그 네네. 주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진 건지 네. 그 말씀도 좀 여쭈고 싶어서요. 주민들의 인식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그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세대수를 줄이면은 저희가 재무적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걸로 이제 나온 그 근거도 가지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국비를 따오게 되거든요. 네. 이런 행복주택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은. 근데 그 행복주택을 줄이는 만큼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행정복합타운 이런 게 생기면 그건 또 시비를 다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시비가 한 7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그게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게 재무적 타당성이 되게 낮은 걸로 판단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근거까지 그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용역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을 네. 설득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지난 30일 이제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재무적 타당성이랑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4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우선 행복주택 내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과 네. 그다음에 행복주택 1단지에 당초의 계획대로 692호를 건립한다는 거, 그리고 연산이동 행정복합센터를 입주하도록 추진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서 행정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막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요거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과정들은 뭐 다양하게 남아 있는데요. 네네. 일단 올해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25년 3월 준공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이랑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도 조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착공을 하는 이런 순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연산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걸 거쳐야 돼요. 예. 그래서 연재구랑 또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편의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반영을 할지 이런 거를 또 고민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게 다 되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주택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많은 청년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그냥 씨름하고 있는데 큰 네, 도움이 되기를 맞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시의회 이현 행정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